얼마 전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해 온 58살 박철민 씨가 한밤중에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아내분의 다급한 신고로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그는 이미 오른쪽 팔다리가 마비되고 말을 어눌하게 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날 저녁 박철민 씨가 고된 하루를 마치고 유일한 낙으로 즐겼던 것은 뜨끈한 라면 한 그릇이었습니다. 늘 그랬듯 햄 한 조각을 넣고 잘 익은 김치를 척 얹어 먹는 그 소박한 행복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만성 피로와 손발 저림 증상뿐이었다고 합니다. 가족들조차 나이가 드니 혈액순환이 안 되나 보다, 짠 음식을 좋아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 누구도 이것이 막혀가는 혈관이 보내는 처절한 마지막 경고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결국 박철민 씨는 급성 뇌경색, 즉 뇌혈관이 막혀 뇌세포가 죽기 시작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의 혈관은 기름 찌꺼기와 혈전으로 좁아질 대로 좁아져 마치 오래된 수도관처럼 녹슬고 막혀 있었던 것입니다. 조금만 더 늦었더라면 영구적인 장애를 안고 살아가거나 어쩌면 다시는 가족의 얼굴을 보지 못했을 끔찍한 상황이었습니다. 박철민 씨를 쓰러지게 만든 것은 희귀한 병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매일 밤 피곤하다는 이유로, 간편하다는 이유로 반복했던 무심한 식습관, 바로 그 라면 한 그릇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주방 선반을 열어보십시오. 그 안에 잠자고 있는 라면이 어쩌면 당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일지도 모릅니다. 안녕하십니까? 30년간 질병의 원인을 파고들어 근본적인 해결책을 연구해 온 예방의학 박사 이지훈입니다. 과거 온 가족이 모여 특별한 날에만 맛보던 귀한 음식이었던 라면이 어쩌다 우리 건강을 좀먹는 두려운 존재가 되었을까요? 이유는 명확합니다. 너무나 손쉽고 너무나 자극적인 맛에 길들여져 너무나 자주 먹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라면은 더 짜고 더 기름지고 더 많은 첨가물을 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은 행운아입니다. 지레 겁먹고 라면을 평생의 적으로 돌릴 필요는 없습니다. 라면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혈관 청소부가 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혈관을 병들게 하는 독소를 빼내고 막힌 혈관을 뻥 뚫어주는 기적의 식재료 3가지와 황금 레시피를 알려드릴 것입니다. 이 작은 습관의 변화가 어떻게 여러분의 혈관을 10년, 20년 더 젊게 만드는지 하나씩 명명백백히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릴 방법은 30년간 수만 명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 효과를 직접 검증한 가장 과학적이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특히 오늘 알려드릴 3번째 재료는 이미 혈관벽에 끈적하게 달라붙은 기름때와 피떡을 녹여내는데 아주 강력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딱 25분만 집중해 주십시오. 이 25분의 시간이 앞으로 남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뇌졸중과 심장마비의 공포를 지워줄 가장 값진 투자가 될 것이라고 제 이름을 걸고 약속드립니다. 그 전에 잠깐, 앞으로도 이런 귀한 건강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잊지 마시고 채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분들의 생명을 살리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자, 지금부터 당신의 라면을 생명의 묘약으로 바꿔줄 첫 번째 비법 재료를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우리 부엌 찬장에 흔히 있는 들기름입니다. 얼마 전 경기도 외곽에 사시는 67살 김순자 어르신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이분은 식사 준비가 번거롭고 입맛이 없을 때마다 라면을 끓여 드시는 것이 유일한 낙이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병원에서 고지혈증 약을 처방받아 드시는데도
콜레스테롤 수치가 좀처럼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겨울도 아닌데 손발이 늘 차갑고 저리다며 고통을 호소하셨죠.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혈액 속에 나쁜 LDL 콜레스테롤과 중성 지방이 가득해 피가 그야말로 기름죽처럼 끈적끈적한 상태였습니다. 이런 피가 어떻게 온몸의 미세혈관까지 제대로 흐를 수 있겠습니까? 손발이 차고 저린 것은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저는 어르신께 라면을 당장 끊으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간단한 제안을 하나 드렸습니다. 어르신, 라면을 다 끓이신 다음에 불을 끄고 들기름 딱 한 숟가락만 넣어서 드셔보세요. 반신반의하시던 어르신은 한 달 뒤에 다시 저를 찾아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박사님, 신기하네요. 라면에 들기름 한 술 넣었을 뿐인데 속도 편하고 고소한 맛이 나서 그런지 국물도 덜 먹게 돼요. 그리고 석 달 뒤 혈액 검사 결과지를 받아든 어르신의 주치의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좀처럼 잡히지 않던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수치가 눈에 띄게 개선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고작 들기름 한 스푼이 어떻게 이런 마법 같은 변화를 만들어낸 걸까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 들기름 속 오메가3가 혈관의 염증을 잠재우는 소방수 역할을 합니다. 라면에 면을 튀기는데 사용되는 파뮤에는 우리 몸의 염증 반응을 촉진하는 오메가6 지방산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물론 오메가6도 우리 몸에 필요하지만 문제는 현대인의 식단이 오메가3와의 균형이 완전히 무너진 오메가6 과잉 상태라는 점입니다. 이 불균형이 바로 혈관 내피세포에 미세한 염증을 일으키고 이곳에 콜레스테롤이 달라붙게 만드는 주범입니다. 그런데 들기름에는 식물성 기름 중 오메가3 함량이 60% 이상으로 가장 풍부합니다. 이 오메가3가 몸속에 들어와 오메가6의 염증 작용을 억제하고 균형을 맞추어 혈관에 염증이 생기는 것 자체를 막아주는 것입니다. 둘째, 혈액 속 기름 찌꺼기를 직접 청소합니다. 들기름의 오메가3는 혈액을 끈적하게 만드는 주범인 중성지방의 수치를 낮추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혈소판이 서로 엉겨붙어 피떡, 즉 혈전을 만드는 것을 억제하여 피를 맑고 깨끗하게 유지해 줍니다. 마치 자동차 엔진에 윤활유를 쳐주듯 우리 혈액이 혈관 속을 부드럽게 흐르도록 돕는 것입니다. 셋째, 들기름의 고소한 풍미가 나트륨 섭취를 줄여줍니다. 들기름의 향긋하고 고소한 맛은 라면의 자극적인 짠맛을 중화시키고 맛의 만족감을 높여줍니다. 자연스럽게 스프를 덜 넣게 되고 국물을 마시는 양도 줄어들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라면을 다 끓인 후 반드시 불을 끈 상태에서 드시기 직전에 딱 한 숟가락. 들기름은 열에 약해 가열하면 좋은 성분이 파괴될 수 있으니 꼭 마지막에 넣으셔야 합니다. 이 간단한 습관 하나가 당신의 혈관을 염증과 기름때로부터 지키는 가장 쉽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 비법 재료는 너무나 흔해서 오히려 그 가치를 잊고 지내는 양파입니다. 아, 양파 좋은 건 삼척동자도 다 알지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잠깐만요. 바로 그 지점에서 99%의 사람들이 양파의 진짜 능력을 놓치고 있습니다. 바로 양파를 어떻게 먹어야 혈관 청소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지 말입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릴 비법의 핵심은 양파를 라면 국물에 푹 익혀서 그 성분을 완전히 우려내어 먹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양파의 핵심 성분인 케르세틴은 열에 강하고 물에 끓였을 때 그 성분이 국물 속으로 녹아나와 우리 몸의 흡수율을 폭발적으로 높이기 때문입니다.
이 강력해진 퀘르세틴이 바로 우리 혈관 벽에 달라붙은 나쁜 콜레스테롤 LDL이 산화되어 딱딱한 플라크로 변하는 것을 막아주는 최고의 항산화제 역할을 합니다. 혈관 벽에 흠집이 나고 녹쓰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죠. 제가 진료했던 한 환자분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서울에서 개인 택시를 운행하시는 62세 이 기사님은 불규칙한 식사 시간 때문에 일주일에 서너 번은 차 안에서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혈압은 늘 경계선을 넘나들었고 공복 혈당 수치도 높아 당뇨 전 단계라는 진단을 받으셨죠. 제가 그분께 다른 약을 처방하는 대신 딱 한 가지를 제안했습니다. 기사님, 라면 드실 때 꼭 양파 반 개만 채 썰어서 같이 넣고 끓여서 드세요. 그리고 국물도 조금 드셔보세요. 석 달 뒤 정기검진 결과를 받아든 기사님이 제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박사님, 정말 신기합니다. 혈압이 몰라보게 안정됐어요. 의사 선생님도 혈관 나이가 10년은 젊어졌다고 하시네요. 이 기사님의 혈관을 청소한 것은 비싼 영양제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라면과 함께 끓여냈던 단돈 몇백 원짜리 양파 반쪽이었습니다. 양파의 능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양파를 끓이면 나는 그 특유의 단맛은 설탕이 아닌 천연당 성분으로 라면 스프의 인공적인 감칠맛을 대신해 국물 맛을 아주 깊고 풍부하게 만들어줍니다. 자연히 스프 양을 절반으로 줄여도 맛이 전혀 싱겁지 않습니다. 또한 양파 속 유아아릴 성분은 혈관을 확장하고 혈액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여 혈압 조절에 직접적인 도움을 줍니다. 방법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라면 물 500ml를 끓일 때 양파 반 개를 채 썰어 처음부터 함께 넣고 끓여 주십시오. 양파가 투명하게 익으면서 내뿜는 천연의 단맛과 영양소가 라면 국물을 단순한 나트륨 국물이 아닌 혈관 보약 육수로 바꾸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 하나만 꼭 기억하십시오. 그냥 반찬으로 먹는 생양파는 좋은 음식이지만 라면 속에서 뜨겁게 익힌 양파는 약입니다. 지금 당장 라면 봉지 옆에 양파 한 개를 함께 놓아 두십시오. 그 작은 습관이 당신의 혈관을 청소하고 10년, 20년 뒤 찾아올지 모를 뇌졸중과 치매를 막아주는 최고의 방패가 될 것이라 제가 예방의학 박사의 이름을 걸고 약속드립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제가 이 영상에서 가장 힘주어 강조하고 싶었던 세 번째 비법입니다. 저 또한 라면을 먹을 때면 반드시 챙겨 먹는 미역입니다. 들기름이 혈관의 염증을 막는 방패였고 양파가 혈관의 산화를 막는 청소부였다면 지금부터 소개해 드릴 이 미역은 우리 몸속으로 들어온 독소를 스펀지처럼 흡착해서 몸 밖으로 빼내는 가장 강력한 독소 배출 해결사입니다. 그 전에 우리는 라면의 가장 무서운 적, 나트륨과 지방이 우리 몸에서 어떤 짓을 하는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과도한 나트륨은 혈관 속 수분을 끌어들여 혈액량을 늘리고 이는 곧바로 혈압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우리 몸의 정수기인 콩팥을 밤낮 없이 혹사시켜 결국 망가지게 만듭니다. 라면의 튀긴 면에 가득한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은 혈액 속에 그대로 녹아들어 피를 끈적하게 만들고 혈관 벽에 차곡차곡 쌓입니다. 이 두 가지 치명적인 독소를 가장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열쇠가 바로 미역에 함유된 알긴산이라는 성분입니다. 다른 좋은 식품들이 나트륨 배출을 돕는 수준에 머문다면 미역의 알긴산은 차원이 다릅니다. 이 끈적끈적한 수용성 식이섬유는 우리 소화기관 안에서 스펀지처럼 부풀어 올라 나트륨, 콜레스테롤, 중금속, 환경호르몬 등 온갖 유해물질에 직접 달라붙어 그대로 끌고 대변으로 빠져나갑니다.
그 힘이 어찌나 대단한지 알긴산은 자기 무게의 수백 배에 달하는 수분을 흡수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천연 독소 흡착제라는 말이 단순한 비유가 아닌 과학적 사실인 셈이죠. 실제로 제가 관리해 드렸던 70대 여성 환자분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고혈압과 만성 변비로 수년간 고생하셨는데 특히 라면을 먹은 다음 날이면 얼굴과 손발이 퉁퉁 붓고 혈압이 치솟아 응급실 신세를 지기도 했습니다. 제가 그분께 다른 처방 대신 라면 드실 때 꼭 불린 미역 한 줌을 같이 넣고 끓여 드세요 라고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라면에 미역이라니 맛이 이상할 것 같다며 꺼리셨지만 속는 셈 치고 딱 3달을 실천하셨죠.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지긋지긋하던 부기가 사라지고 매일 아침 화장실 가는 것이 편안해졌습니다. 무엇보다 라면을 먹은 다음 날에도 혈압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시작한 겁니다. 의사인 제가 봐도 기적과 같은 변화였습니다. 또한 미역의 풍부한 칼륨은 몸속에 남아있는 나트륨과 균형을 이루어 소변으로 배출되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알긴산이 대변으로, 칼륨이 소변으로, 말 그대로 육지와 바다 양쪽에서 나트륨을 협공하여 몰아내는 것입니다. 섭취 방법은 지극히 간단합니다. 건미역 한 줌을 물에 5분 정도 불렸다가 면을 넣을 때 함께 넣고 끓여주기만 하면 됩니다. 미역에서 우러나온 시원한 감칠맛이 라면 국물을 한층 더 깊고 개운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미역 라면 상상만 해도 시원하지 않으십니까? 자, 앞서서는 라면에 보약을 더하는 법을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약도 독이 든 그릇에 담으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5가지는 라면을 건강하게 즐기기 위해 여러분께서 스스로와 하셔야 할 최소한의 약속입니다. 제가 30년간 환자들을 보면서 피눈물로 강조해 온 것이니 꼭 귀 기울여 주십시오. 첫째, 스프는 양념이 아니라 나트륨 결정체입니다. 딱 절반만 넣으십시오. 싱거우면 맛이 없잖아요. 라고 항변하실 겁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우리가 앞서 넣은 양파가 천연의 단맛을, 미역이 시원한 감칠맛을, 마지막에 넣은 들기름이 고소한 풍미를 더해줄 것입니다. 오히려 스프의 인공적이고 자극적인 맛이 가려져 있던 재료 본연의 깊은 맛을 느끼게 될 겁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당신이 버리는 그 스프 나머지 절반이 당신의 콩팥과 혈관을 살리는 명약입니다. 둘째, 면은 반드시 따로 삶아 그 동물을 버리십시오. 라면 면은 유통 과정에서의 보존성을 높이고 식감을 좋게 하기 위해 다량의 팜유에 튀겨지고 수많은 첨가물이 들어갑니다. 면을 한번 삶아낸 뿌옇고 노란 첨물,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버려야 할 불필요한 기름 덩어리와 첨가물의 응축액입니다. 이 과정 하나만으로도 칼로리는 30% 이상, 나트륨 섭취는 25%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조금의 번거로움이 당신의 혈액을 맑게 합니다. 셋째, 라면을 요리의 재료라고 생각하십시오. 라면 한 봉지를 완전한 식사로 생각하지 마시고 파스타, 면처럼 하나의 재료라고 생각하십시오. 여기에 숙주나물을 한 줌 넣으면 아삭한 식감과 함께 나트륨 배출을 돕고 팽이버섯을 넣으면 식이섬유가 포만감을 줍니다. 계란 하나를 풀어 넣으면 단백질이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혈당 스파이크를 막아줍니다. 이렇게 다른 재료들과 균형을 맞출 때 라면은 비로소 건강한 한 끼 식사가 될 수 있습니다. 넷째, 국물은 맛만 보고 과감히 버리십시오.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아무리 양파와 미역을 넣어 건강하게 끓였다 하더라도 나트륨의 상당량은 마지막에 남은 그 국물에 농축되어 있습니다. 라면보다 더 무서운 것이 바로 라면 국물에 밥 말아 먹는 습관입니다.
국물은 향과 맛을 즐기는 용도로 한두 숟갈 맛만 보시고 과감히 싱크대에 버려주십시오. 이것은 낭비가 아니라 내 몸의 혈관을 위한 가장 현명한 투자입니다. 다섯째, 유통기한이 지난 라면은 음식이 아닌 독입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라면은 건조식품이라 유통기한이 조금 지나도 괜찮다고 생각하십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기름에 튀긴 식품은 시간이 지나면 공기와 빛에 의해 기름이 산패됩니다. 산패된 기름은 우리 몸에 들어와 염증을 일으키고 세포를 공격하는 과산화지질이라는 발암물질을 만들어냅니다. 라면 봉지를 뜯었을 때 조금이라도 낯선 기름 쩐내가 난다면 그것은 음식이 보내는 위험 신호입니다. 절대 드시지 말고 버리셔야 합니다. 자, 그럼 이 원칙들을 모두 담은 저의 최종 30년 노하우 조리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대로만 따라하시면 라면도 충분히 훌륭한 건강식이 될 수 있습니다. 혈관 청소 라면 최종 레시피 시작합니다. 냄비에 물 550ml와 채 썬 양파 반개, 불린 미역 한 줌을 넣고 먼저 끓인다. 다른 냄비에 끓는 물을 준비해 면만 넣고 2분간 삶아 첫물은 버리고 면을 건져 놓는다. 육수가 끓으면 스프는 절반만 넣고 건져둔 면을 넣어 12분 더 끓인다. 계란, 숙주 등 추가 재료는 이때 넣는다. 불을 끄고 그릇에 옮겨 담은 뒤 들기름 한 스푼을 둘러 풍미를 더한다. 건더기 위주로 맛있게 즐기고 국물은 아깝더라도 반드시 남긴다. 자, 이렇게 하면 라면도 충분히 건강한 한 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모든 노력을 다 해놓고 바로 이 마지막 단계에서 치명적인 실수를 하십니다. 애써 독을 빼고 보약을 더해 끓인 라면에 그 노력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드는 최악의 친구들을 곁들이는 것이죠. 좋은 음식을 먹는 것만큼 나쁜 궁합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세 가지만큼은 라면을 드실 때 반드시 피해 주십시오. 이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한국인의 소울푸드 김치입니다. 이 말을 하는 순간 많은 분들이 저를 원망하실 거라는 것 압니다. 라면에 김치가 없으면 무슨 맛으로 먹냐고 항변하시겠죠. 하지만 제가 의사로서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건강의 관점에서 라면과 김치의 조합은 최악입니다.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격입니다. 제가 왜 그렇게 스프를 덜어내고 면을 헹구고 국물을 버리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나트륨 때문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의 하루 나트륨 섭취 권장량은 2000mg입니다. 그런데 라면 한 봉지에는 평균 1800mg에 달하는 나트륨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이미 하루 권장량에 육박합니다. 여기에 나트륨 함량이 높은 대표적인 염장식품인 김치를 더하는 순간 나트륨 수치는 2500mg을 가뿐히 넘어 폭발적으로 치솟습니다. 우리 혈관과 콩팥은 그 염분을 처리하느라 비명을 지릅니다. 특히 고혈압, 심장질환, 신장질환이 있으신 분들께는 정말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정김치를 포기 못하시겠다면 흐르는 물에 한번 헹구어서 양념과 짠 기를 최대한 제거하고 드시는 것이 그나마 현명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라면의 단짝 가공육입니다. 뜨끈한 라면에 햄이나 소시지 한 조각 정말 맛있죠. 하지만 이것은 독 위에 독을 얻는 행위입니다. 가공육에는 식감을 좋게 하고 유통기한을 늘리기 위해 다량의 포화지방과 식품 첨가물, 특히 아질산나트륨이라는 발색제가 들어갑니다. 이 아질산나트륨은 우리 몸속에서 단백질과 결합해 니트로사민이라는 강력한 발암물질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미 튀긴 면과 스프만으로도 부담스러운 우리 몸에
또 다른 종류의 화학적 독소를 쏟아붓는 것과 같습니다. 라면에 단백질을 더하고 싶으시다면 가공육 대신 계란이나 두부, 순두부를 선택하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는 식후의 유혹, 달콤한 믹스커피입니다. 얼큰한 라면을 먹고 난 뒤 입가심으로 마시는 달콤한 믹스커피 한 잔. 많은 분들의 습관일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애써 끓인 건강 라면의 효과를 상쇄시키는 최악의 마무리입니다. 라면의 나트륨은 우리 몸에서 칼슘 배출을 촉진합니다. 그런데 믹스커피에 다량 함유된 프림 속 인산염과 설탕 역시 칼슘 흡수를 방해하고 뼈에 있는 칼슘까지 빼내 소변으로 배출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나트륨과 인, 설탕의 삼중 공격으로 우리 몸은 칼슘 도둑을 맞게 되는 셈입니다. 이것이 장기적으로 반복되면 뼈가 약해지는 골감소증, 골다공증으로 가는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애써 건강하게 끓인 라면 한 그릇이 무심코 곁들인 김치 한 조각, 햄 한 조각, 커피 한 잔 때문에 다시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 부디 잊지 말아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30년간 진료실에서 수많은 분들을 만나며 가장 안타까웠던 순간은 박사님, 그때 조금만 신경 쓸 걸 그랬습니다 하며 뒤늦게 눈물로 후회하시는 모습을 볼 때였습니다. 대부분의 큰 병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어제와 같은, 오늘과 같은 사소한 습관들이 하루하루 쌓여서 만들어지는 결과물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이 많아서 조금은 부담스럽고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다는 것 잘 압니다. 완벽하게 다 지키지 못했다고 해서 자책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딱 한 가지만 시작해 보십시오. 다음번에 라면을 드실 때 오늘 배운 세 가지 재료 중 양파 하나만이라도 꼭 넣어 보십시오. 혹은 늘 마시던 국물을 딱 절반만 남겨 보십시오. 하다못해 늘 함께 먹던 김치를 그날 하루만이라도 참아 보십시오. 라면 끓이는 단 5분의 시간이 앞으로의 50년 건강을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면 한 번 헹구는 그 잠깐의 수고가 내일 아침 퉁퉁 붓던 얼굴을 가뿐하게 만들고 더 나아가 10년 뒤 먹게 될지도 모를 혈압약을 막아주는 가장 현명한 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음식은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기 위해 존재합니다. 죄책감을 느끼거나 두려워하기 위해 먹는 것이 아닙니다. 부디 오늘 배운 지혜로 라면 한 그릇이 주는 그 소박한 즐거움을 걱정 없이 건강하게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식탁을,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예방의학 의사로서 진심을 다해 응원하겠습니다.